2025년 2월, 3월에 공백이가 읽은 10권의 책 3권의 스페셜 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한 달 거르고 돌아왔습니다. 2025년 2월, 3월에 공백이가 읽은 10권의 책 3권의 스페셜 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냅다 스페셜 픽 도서로 시작합니다. 이거 진짜 너무 재밌게 읽어서 지금 빨리 호들갑을 떨어야 되거든요. 뭐냐? 이언 맥큐언의 장편소설 속죄입니다.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 픽 도서예요. 이 책은 제가 문학동네 독파를 통해서 독자분들과 함께 읽었던 책인데요. 진짜 미쳤어요. 이게 지금 문학동네 세계문학 전집으로 나와 있잖아요. 제가 그간 읽었던 문학동네 세계문학 전집 중에서 거의 탑1 정도로 재밌습니다. 그냥 제발 보세요. 무조건 보세요. 사실 제가 이 정도로 인상 깊었던 책은 단독 영상으로 만들거든요. 웬만하면. 그런데 이 소설은 고민 끝에 제가 단독 영상을 만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책을 읽을 독자분들이 이 책에 대한 어떤 스포일러나 귀뜸도 듣지 않고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훨씬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도 일단 오늘 소개를 해야 되니까 정말 간략한 이 책의 줄거리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주인공은 13살 난 소녀 브라이온입니다. 되게 부유한 집에서 살고 있고요. 극본을 쓰고 글을 쓰는 게 취미인 소녀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뭔가를 목격하게 됩니다. 뭐냐? 언니인 세실리아와 아버지가 후원하고 있는 가정부의 아들 로비가 뭔가의 평소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 장면을 본 이후로 브라이오니는 로비에게 무척 큰 오해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해 때문에 너무나도 큰 일이 벌어져요. 세실리아와 로비는 물론이고 브라이온이 자신의 인생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소설은 그 오해가 불러온 비극, 그리고 그 비극에 대한 참회, 속죄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페이지 수가 꽤 많은데 저는 잡자마자 다 읽어버렸고요. 새벽쯤에 이제 마지막 장을 덮었는데 그 이후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 약간 흥분하면 잠 못 드는 거. 그래서 제가 그날 밤을 꼴딱 샜습니다. 이 소설은 내용도 흥미롭고 묘사나 표현도 너무 완벽한데 무엇보다 책의 전체적인 구성이 진짜 탄탄한 작품이었어요. 약간 이언 맥큐언의 문학 차력쇼 같은 느낌? 이 사람이 이 시대의 대가라고 불릴만 하구나. 정말로 바로 납득이 됐습니다.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면 이거 무조건 읽어보세요. 자,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가급적이면 책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리뷰나 책 소개, 특히 영화, 어톤먼트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웬만하면 다 보지 마시고 책을 다 읽은 후에 차근차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저희 첫 번째 스페셜 픽 도서 이언 맥큐언의 속죄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역시 해외 소설이고요. 라이프 임파서블입니다. 매트 헤이그의 장편 소설이에요. 이 책의 주인공은 그레이스라는 이름의 할머니예요. 그레이스는 은퇴한 수학교사고요. 아이와 남편이 먼저 다 떠나고 나서 혼자 살고 있어요. 이 그레이스는 막 삶이 너무 무료하고 지루합니다. 이제 인생에 뭔가 즐겁고 재밌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저 외롭고 권태로운 여생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좀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려 40여 년 전에 자기랑 함께 잠깐 근무를 했었던 음악교사 크리스티나라는 인물이 스페인 이비자 섬에 있는 작은 집을 자기 앞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다지 각별한 사이도 아니었거든요. 그 좀 이상한 거죠. 굳이? 나한테? 왜? 이 궁금증이 이제 그레이스의 등을 떠밀어서 그레이스는 이비자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섬과 얽힌 어떤 전설과 조우를 하게 되고 신비로운 일들과 함께 얽혀들게 돼요. 왜 우리가 이비자 섬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막 화려한 클럽 파티, 동시에 엄청난 역사와 자연 환경. 소설이 이런 요소들을 굉장히 색다른 방식으로 잘 엮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취향과는 살짝 어긋나는 작품이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책이었어요. 이게 힐링 판타지 소설이라서 빈틈없는 설정, 그리고 독자를 납득시킬 수 있는 표현력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작가가 이걸 굉장히 잘 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취향이 맞는 분들이라면 정말 재밌게 읽어보실 것 같습니다. 매트 헤이그 장편소설 라이프 임파서블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 소설로 넘어와 봅니다. 두 권의 책을 함께 소개할게요. 정소연 작가님의 책이고요. 미정의 상자, 앨리스와의 티타임입니다. 이 두 책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소개 따로 해드렸죠. 오늘은 간단하게만 소개해 볼게요. 이 두 소설집, 특히 이 미정의 상자는 SF 소설이지만 굉장히 아련하고 슬픈 책이었습니다. 애틋하고요.
두 개의 챕터 아래 여러 단편 소설들이 쭉 이어져 있는 형식인데요. 첫 번째 챕터가 우주 여행이 가능해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항성 간의 이동이 가능해졌지만 이게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제한되어 있어요. 허락받은 소수만이 항성 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는 떠나게 되고 남게 되고, 이 이별과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애틋하게 담겨 있는 책이었어요. 전 좀 읽고 나서 마음이 먹먹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는 재난 상황을 배경으로 한 퀴어 소설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누군가를 구하고 살리고 헤어지고 그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애틋하게 확인하고, 이런 정서들이 담겨 있죠. 요 앨리스와의 티타임 안에도 두 개의 챕터 아래 여러 개의 소설이 실려 있는데요. 제가 정소연 작가님의 소설집을 이렇게 두 권 연달아 읽으면서 느낀 건, SF라는 장르가 뭐랄까, 인간의 심지랄까요? 인간성이나 마음 같은 거, 그걸 정말 잘 드러낼 수 있는 장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다채로운 주제들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장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SF의 매력을 정말 여실히 알려준 두 책이었습니다. 정소연 작가님의 미정의 상자, 그리고 앨리스와의 티타임 소개해드렸어요. 네, 다음 책입니다. 한동안 월말정산 영상에서 소설책만 잔뜩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 2, 3월에는 제가 비소설도 좀 많이 읽었거든요. 이제 비소설 소개해드릴게요. 이번에 소개할 책은 작가의 루틴입니다. 소설 쓰는 하루이고요. 7분의 작가님이 글을 실어주셨는데, 김중혁, 박솔매, 법유진, 조혜은, 조혜진, 천선란, 최진영 작가님. 제목 그대로 이 작가님들의 소설 쓰는 루틴에 대한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 소설가들의 루틴 이야기가 제 작업에도 뭔가 팁이 되지 않을까? 혹은 공감할 수 있는 구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들춰본 책이었는데요. 직접 읽어보니까 팁보다는 공감 면에서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쟁쟁한 작가님들이 소설을 쓰기 위해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었는데, 뭐 때로는 산책일 때도 있고요. 술이나 여행일 때도 있고, 음악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 동시에 쓰기의 고단함, 부담, 그리고 즐거움을 어떤 마음으로 겪어내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채롭게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뭐 여러 작가님들이 하나씩 글을 실어주셨다 보니까 각 글마다 이 좋음의 지수가 조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혜진 작가님 글이 참 좋았어요. 참고로 제가 읽은 건 소설 쓰는 하루인데요. 이게 시리즈로 시 쓰는 하루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입니다. 이번 달 저의 두 번째 스페셜픽 도서고요. 하은빈 작가님의 우는 나와 우는 우는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읽고 너무 좋아서 벌써 지금 영상으로 3번째 다루고 있어요. 그래도 또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이 책은 하은빈 작가님과 과거 연인이었던 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가 근육병을 앓는 장애인, 그리고 하은빈 작가님 비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늘 이 세상에서 도드라져야만 했던 커플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연애 내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두 사람에게 찾아왔는지, 둘 사이에 있는 큰 사랑과 믿음이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견디게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왜 헤어져야만 했고, 그 실패한 사랑 이야기를 왜 이렇게 썼어야만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데 글 하나하나가 정말 절절하게 와닿았어요. 보통 왜 사랑을 하면 한 사람의 세계가 확장되는 경향이 있죠. 서로 더 많은 가능성을 나누고 더 윤택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좋은 연애라고 해요. 이상적인 사랑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하은빈 작가님의 경우 자신이 우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자신의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갈등과 모순, 어쩔 수 없음을 소설이 굉장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 있고 깊은 책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이 책 너무 좋아서 여러 번 리뷰를 하고는 있는데, 리뷰할 때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리뷰하는 사람으로서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한 번쯤 무조건 읽어봐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달 저희 두 번째 스페셜픽 도서 우는 나와 우는 우는 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트라우마 극복의 심리학이라는 책이고요. 작가는 에디스 시로입니다. 책의 분류는 인문, 교양, 과학, 심리학으로 되어 있네요. 이 책은 제목처럼 트라우마, PTSD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트라우마 자체를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간 보통의 PTSD 관련 책들이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일상을 되찾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0을 만드는 일. 그런데 이 책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책이에요. 즉, 단순히 회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 자체를
물을 에너지로 전환해서 재탄생시킨다는 거죠. 이 표지 보면 이렇게 금박으로 뭔가가 깨진 것 같은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일본의 킨츠키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표지래요. 킨츠키가 뭐냐면 깨진 잔이나 그릇 같은 거 있죠. 그 균열을 없애거나 숨기지 않고 이렇게 금이나 은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는 예술 방식을 말합니다. 즉 상처와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책인 거죠. 수많은 상담 사례와 의학적인 모델, 지식 등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전혀 어렵거나 딱딱한 책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냥 다 괜찮다,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위로하는 책이 아니라 상처를 지닌 독자에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분명한 힘을 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트라우마 극복의 심리학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라인하르트 할러의 증오의 역습이라는 책이고요. 이번 달 저희 세 번째 스페셜픽 도서예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어두운 열정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 중에서도 증오에 주목하는 책이에요. 왜 최근에 나온 책들 보면 부정적인 감정들, 예컨대 시기심이나 분노, 질투, 슬픔 같은 감정들을 삶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주목한 책들이 많잖아요. 지금 저도 읽고 있는 악마와 함께 춤을 같은 책이 이제 그런 책인데, 이 책의 저자에 따르면 그 많은 감정들 중에서도 특히 증오라는 감정은 정말 100% 파괴적이고 소모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득이 없는 감정. 그래서 이 증오라는 위험한 감정,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재앙의 씨앗이 되는가, 이런 거를 살펴보는 책입니다. 특히 좀 재미있었던 건 요즘 세대의 극성을 부리는 증오 있잖아요. 자기 혐오, 여성과 남성이 서로에 대해서 품는 증오, 인터넷상의 가상화된 증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이 차근차근 짚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미디어가 이 증오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걸 어떤 식으로 증폭시키는지, 증오의 희생자나 증오를 품은 당사자가 이 감정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좀 철학책 같기도 하고요. 사회학 책 같기도 하고, 읽는 동안 고개를 굉장히 많이 끄덕거리면서 호응하면서 읽게 되는 책이었어요. 여담으로 제가 프롤로그가 잘 써진 책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보통 프롤로그가 좋으면 대체로 본문도 좋아요. 근데 이 책 프롤로그가 진짜 분명하고 좋았습니다. 처음부터 책의 방향과 목적이 아주 잘 드러나 있어서 역시나 좋았다. 프롤로그는 배반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 요즘 이런저런 일 때문에 거의 분노와 증오의 요정이거든요. 이런 저에게 굉장히 좀 자극이 되어주는 책이었습니다. 이번 달 저의 세 번째 스페셜픽 도서 증오의 역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착취도시 서울이라는 책이고요. 이혜미 기자님의 책이에요. 르포르타주고요. 부제는 당신이 모르는 도시의 미궁에 대한 탐색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책은 쪽방과 고시원 등을 이용한 빈곤 비즈니스를 파고드는 책입니다. 쪽방 아시죠? 한두 평 남짓에 무척 남루한 방, 에어컨도 없고 난방도 안 되고, 수도시설, 위생시설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비상구나 스프링클러 같은 거 없어서 화재 안전에도 굉장히 취약한 이런 건물. 이 쪽방의 월세가 한 30만 원 정도인데요. 평당 임대료로 따지면 웬만한 아파트보다도 비싸다는 거예요. 이 쪽방 건물을 여러 개 가진 사람은 여기서 매월 굉장히 높은 월세를 걷어들이게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돈이 되는 장사라서 이걸 가족들끼리 막 나눠 먹고 가족 사업으로 굴리고 있는 현실을 이혜미 기자님이 취재를 한 거예요. 이 쪽방 주인들이 더 악질인 것은 이들이 쪽방의 환경을 일부러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불만인 사람 그냥 쫓아내면 되니까. 그리고 좀 뻐기고 있다 보면은 복지단체, 지자체에서 와서 다 고쳐주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리고 자기가 주인으로서 아무리 더럽고 치사하게 굴어도 이 쪽방이라는 것이 노숙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마지막 보루라서 사람도 맨날 들어오고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이러니까 건물주들은 이걸 이용해서 돈벌이도 하고 재개발도 막고 지자체의 복지도 방해합니다. 이 굴레 안에서 빈곤이 계속 고착화된다는 거예요. 알라딘 MD분이 이 책을 소개하면서 숙주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피를 빠는 기생충이 생각난다 라고 적어주셨거든요. 딱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노력하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신 차리고 죽었다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일하면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그걸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대한 착취 구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 읽고 나서 우연히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부동산 재테크 채널에서 만든 쇼츠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재테크 전문가분이 정말 정확히 이런 이유로 고시원 재테크를 강력히 추천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좋은 수익 구조라면서 그걸 보는데 기분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물론
물론 이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고시원들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이게 정말 좋은 재테크이자 부동산 수단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괜찮은 것인가? 그 구조의 이면을 지금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씁쓸하고 좀 눈에 밟혔던 책이었어요. 이혜미 기자님의 착취도시 서울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마지막 책이고요. 이 책은 진짜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쩌면 당신은 관심 없는 이야기 독거노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현재는 절판되어서 구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앞전에 소개한 착취도시 서울을 읽게 된 계기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책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책은 독거노인의 삶을 일대기 형식으로 담아낸 책입니다. 그들의 현재 삶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지, 그들이 어떤 경로로 이런 삶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었는지,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현실도 있다라고 알려주는 책인 거죠. 이런 책들이 귀한 이유는 노년의 가난이나 고독이 단지 개인의 불운, 무능력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회의 이런 허술한 안전망과 사람들의 잔인한 인식 같은 것들, 그걸 다시금 재고하게 만드는 책이라서 무척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우연히 중고 서점 일할 때 이 책을 구해서 읽게 됐는데 제가 이 책을 본 이후로 사회 계층 문제나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이 책이 문체나 구성 같은 게 굉장히 거칠어요. 딱 깔끔하고 유려한 느낌의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관심 없는 이야기였어요. 네, 이렇게 2025년 2월, 3월에 제가 읽은 10권의 책 소개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2월, 3월은 개인적으로 읽기보다는 쓰기에 집중하자 하고 마음먹은 기간이었는데 그래도 여차저차 이 책들을 읽게 됐네요. 제가 오늘 소개한 책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닿길 바라면서 물러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공복 여러분 감사합니다.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내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